저는 올해 42, 이름은 박민정,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결핍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라며 혼자 버텼고 39에 어렵게 남편 이정우와 결혼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잦은 야근과 무뚝뚝한 성격 탓에 서로에게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 저는 한 번도 진정한 여자로 존중받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후 4시 30분,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어. 라는 마지막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전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일이 아닌 듯 멀리서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대신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이성호 68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10년 넘게 홀로 지내셨습니다. 건강은 좋았지만 연세가 있는 만큼 혼자 두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나이에 비해 몸이 건강했고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은근한 남자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젓한 시아버지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적이었고 만족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둘이 사는 동안 시아버지의 존재가 제 안의 욕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죄책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장마철 습한 공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이성호 씨가 다가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도 더는 참기 힘들다. 너도 그렇지 않니? 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제 몸과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첫 육체적 접촉 이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전에 없는 만족감, 안식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지내다가 밤에는 은밀한 연인처럼 서로를 찾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이성호 씨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열정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 갈등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때때로 내 아들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니?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미 시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타난 사람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최경숙 55세, 대구 출신이라 소개하며 이 집에 이성호 씨 사시죠? 저 그분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경숙 씨는 거실에 앉아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시아버지는 2년 동안 연인이었는데 2달 전 갑자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의심한 그녀는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고 그 안에서 잠든 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흐트러진 머리칼과 옷차림, 시아버지의 손길이 스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경숙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면서요? 죽은 아들 대신 시아버지와 이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괜찮겠어요? 그녀는 저를 협박하며 관계를 당장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맞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끝내려 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이상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최경숙 씨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녀를 만나 이성호 씨는 나를 선택했다. 이제 물러나라. 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와 찾아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질투와 우월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사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 제안에 이성호 씨는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부산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남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이고 착하기만 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욕망을 숨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배신,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죄, 최경숙 씨를 상처 입힌 일.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42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정말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